늦가을 어느 날 오후, 보미는 흰국화 꽃다발을 품에 안고 천천히 묘지 문을 통과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면서 떨어지는 노란 잎사귀를 흩날리며 과부의 기분에 어울리는 슬픈 장면을 만들어냈다. 보미는 단순한 무덤 앞에 멈췄다. 현우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새겨진 돌판이었다. 딱 1년 전, 그녀는 무릎을 꿇고 새로 가른 땅에 꽃다발을 조심조심 올려놓았습니다. 형우아, 보미가 속삭였다. 목이 메어졌다. 널 만나러 왔어.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가 떠났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수건을 꺼내 묘비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미의 모든 몸짓에는 존중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흑백 사진을 묘비에 닦았는데 거기에는 현우의 얼굴이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너무 보고 싶어요. 보미는 다시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우리 집은 너 없이 너무 텅 비어 있어. 현우도 아빠 그리워. 그녀는 무덤 주변에 자란 잡초를 뽑아내고 흙을 정돈하며 청소를 계속했다. 그런데 갑자기 보미가 무덤 모서리에 흙을 긁던 중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땅은 평소보다 부드럽습니다. 그녀가 조금 더 세게 긁자 작은 구멍이 생겼습니다. 보미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몸을 굽혀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 격차는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지하로 이어지는 작은 터널과 같습니다. 보미는 떨리는 손으로 구멍을 더 넓게 파기 시작했다. 보미가 땅을 파면 파낼수록 그녀의 심장은 더욱 뛰기 시작했다. 그 구멍은 점점 그녀가 아래를 볼 수 있을 만큼 큰 구멍으로 변했습니다. 보미의 눈이 구덩이 바닥에 닿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믿을 수 없었다. 구덩이 바닥에는 흙도 아니고 관에 쓰이는 나무도 아닌 어딘가 지하로 이어지는 작고 어두운 통로가 있었습니다. 보미는 말문이 막힌 채 입을 열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섰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천 가지의 질문이 들이닥쳤다. 이게 뭐? 왜 그녀의 남편의 무덤 아래에 터널이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통로라면 현우의 시체는 어디에 있는가? 그녀는 일어나서 텅 빈 묘지를 둘러보았다. 태양은 거의 나무 뒤에 숨어 있었고 어둠이 점점 내려갔습니다. 보미는 온몸에 두려움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재빨리 구멍을 다시 메어서 모든 것을 예전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보미는 떨리는 다리를 안고 묘지를 나갔다. 그녀의 마음은 여러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집으로 가는 길에 보미는 방금 발견한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그녀는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우의 무덤 밑에 왜 터널이 있을까? 누군가 무덤을 도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더 사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보미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그녀와 10살 아들 현우가 사는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다. 현우는 소파에 앉아 동화책에 열중하고 있었다. 엄마가 왔어요. 보미는 아들에게 불안함을 알리고 싶지 않아 목소리를 평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현우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사주신 새 책을 읽고 있어요. 정말 좋아요. 보미는 힘없이 웃으며
머릿속에 맴도는 생각을 숨기려고 애썼다. 좋아요. 자기야. 갈아입으러 갈게요. 배고프세요? 저녁을 만들게요.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보미는 계속 자신이 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전화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무덤 아래에서 터널을 발견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 정말로 뭔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그녀와 현우가 위험에 처하게 될까? 저녁 식사 후 현우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보미는 거실에 혼자 앉아 엄청난 혼란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부담을 나눠 가질 수 있는,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머릿속에 한 이름이 떠올랐다. 채영 씨. 채영 씨는 보민의 가족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녀는 옆집 아파트에 20년째 살고 있고, 특히 현우가 세상을 떠난 후로 보미를 늘 잘 돌봐왔습니다. 채영 씨는 지금 보미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보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들고 채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채영 씨, 보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늦게 전화드려서 죄송하지만 당신을 뵙고 싶어요. 전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전화 저편에서 채영 씨의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아들아. 걱정스러운 것 같아.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요. 보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할머니 집에 가도 되나요? 채영 씨는 바로 대답했다. 집에 왔으니 놀러와요. 보미는 다소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현우의 방문을 살며시 열어서 아들이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했다. 현우가 잠들었는지 확인한 후 그녀는 아파트 문을 잠그고 채영 씨 집으로 갔다. 보미가 문을 두드리자마자 채영 씨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미를 바라보았다. 들어와, 아들아. 뭐가 문제야? 보미는 채영 씨의 익숙한 아파트로 들어갔다. 차의 향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며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을 줍니다. 채영 씨는 보미를 거실로 데려가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어서 말해봐요. 채영이가 부드럽게 말하며 보미 옆에 앉았다. 보미는 심호흡을 한 뒤 현우의 무덤을 방문한 일, 신비한 구멍,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터널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채영 씨께서는 말을 가로채지 않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다. 보미가 이야기를 마치자 방 안은 고요해졌다. 채영 씨 부인은 생각에 잠긴 듯 얼굴을 찌푸렸다. 내 아이야.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고 불안한 이야기네요. 왜 그렇게 두려워하시는지 알겠어요. 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담을 나누게 되어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채영 씨, 저는 무서워요. 현우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긴 게 무섭습니다. 채영 씨 부인은 잠시 말없이 생각에 잠겼다. 현우의 일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나요? 죽기 전에 뭔가 특이한 일이 있었나요? 보미는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했다. 현우 씨는 건설 회사의 회계사였습니다. 회사 이름은 현우건설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야근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냥 평범한 업무 압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채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현우공. 이 회사 들어봤어요. 큰 도시 지역을 건설 중이라고.
교회 맞지? 네, 맞습니다. 보미는 채영 씨의 지식에 놀라 대답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보미가 물었어요. 채영 씨는 일어나서 거실 책장으로 걸어가 오래된 파일 한 장을 꺼내 넘기기 시작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자연자원환경부에서 일했습니다. 현우콩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채영 여사가 말했다. 보미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토지 보상에 대한 불만이 몇 가지 있어요. 채영 씨는 여전히 서류 더미를 뒤지며 말했다. 하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보미는 늘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고, 마치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현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채영 씨는 보미를 올려다보며 진지한 눈빛을 보였다. 나도 모르겠어, 아들아. 하지만 현우가 그 회사의 회계사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보미는 조용히 앉아 이 새로운 정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현우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 날들을 회상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듯했고 종종 늦게까지 일했다. 당시 그녀는 그것이 그저 평범한 업무 스트레스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회사에 대해 더 알아야겠어요. 보미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채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기획투자부에서 일하는 조카가 있어요. 그가 우리가 현우콩에 대해 더 알아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보미는 채영 씨의 손을 꽉 잡았고 그녀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없이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채영 씨는 따뜻하게 웃었다. 걱정하지 마, 아들아. 우리는 함께 진실을 알아낼 거야. 보미는 채영 씨 집을 나서면서 불안함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앞길이 어디로 이어질지 몰랐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보미는 현우콩의 회사에 관해 알아가는데 온 마음을 쏟았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검색했고, 새로운 도시 지역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를 읽었고, 심지어 현우의 오래된 문서도 몰래 검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우가 깊이 잠들었을 때, 보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눈을 화면에 떼지 않은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현우공 씨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토지 분쟁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가벼운 소리가 들렸다. 보미는 깜짝 놀라서 재빨리 컴퓨터 화면을 꺼버렸다. 그녀는 문을 열려고 하자 채영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채영 씨, 왜 그러세요? 보미가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다. 채영 씨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보미, 방금 기획투자부 조카 서준이랑 통화했어. 현우콩에 대한 정보를 찾았대. 보미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어떤 정보인가요? 채영 씨께서는 목소리를 낮추셨다. 이 회사는 재정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한 토지 보상에 사기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보미는 가슴에 돌덩이가 눌러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럼 현우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채영 씨는 고개를 저었다. 서준이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회사 회계사가 이 조사에 중요한 증거를 제공했다고 하더군요. 보미는 의자에 앉아 몸을 무겁게 숙였다. 그녀의 생각은 빙빙 돌았다. 그녀는 그것이 현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채영 씨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도 이것이 이유일지도.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보미는 그녀가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만약 현우가 정말 증거를 제공한 사람이라면 그게 당신이 위험에 처한 이유인가요? 보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채영 씨는 잠시 생각한 뒤 현우가 평소에 집에서 어디서 일하는지 아마 단서를 남겼을 거야 라고 말했다.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옷장에 서랍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곤 했어요. 그가 돌아가신 뒤로는 한 번도 만진 적이 없어요. 그럼 채영 씨가 말했다. 아마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시간인 것 같아요. 보미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의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몇 개의 파일, 작은 노트,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들고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이었다. 현우의 말이 보미의 눈앞에 나타나 그녀를 목이 매게 했다. 그녀는 일상 업무에 대한 메모가 대부분인 처음 몇 페이지를 훑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자 현우의 어조가 바뀌었다. 4월 15일. 오늘 저는 장부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양의 돈을 발견했습니다. 회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분의 4.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지불금은 토지 보상과 관련이 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있어요. 4월 25일.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뭔가 해야겠어. 마지막 페이지는 4월 30일로. 현우가 죽기 불과 3일 전에 내일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건 알지만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습니다. 보미, 현우, 만약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저는 아이들을 위해 더 공정한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미는 일기를 가슴에 꼭 껴안고 눈물을 터뜨렸다. 채영 선생님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어 위로해 주셨습니다. 현우는 좋은 남편이자 아빠이고 책임감 있는 시민이기도 해요. 채영 씨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옳은 일을 했어요. 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네, 알아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채영 씨는 잠시 생각한 뒤 조심해야 하지만 진실을 묻어버릴 수도 없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말했다. 보미는 채영 씨를 바라보며 채영 씨가 경찰에 신고하라는 말의 뜻을 이해했다. 채영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당신과 현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해요. 할머니는 여기서 멀지 않은 시골에 친구가 있어요. 당신과 현우는 잠시 그곳에 숨어 있는 게 어떨까요? 보미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결에도 다졌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시작한 일을 끝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요. 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보미는 현우를 품에 안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낯선 평화의 감각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험난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현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영웅으로 떠났고 그녀는 그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보미와 현우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은신처로 출발했습니다. 채영 씨는 당국에 연락하기 위해 뒤에 남았습니다. 버스가 떠나자 보미는 창밖을 내다보며 진실이 곧 밝혀지기를 기도했다. 보미는 여행 내내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갑작스러운 여행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며 그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한다.
현우는 놀란 듯하면서도 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버스가 도착하자 중년 여성이 그들을 맞이했다. 이 사람은 슬기 씨, 채영 씨의 친구예요. 슬기 씨의 온화한 얼굴과 따뜻한 미소가 보미를 다소 안심시켰다. 안녕하세요. 슬기가 보미를 껴안으며 말했다. 채영 씨께서 당신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안전할 거예요. 보미는 고마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과 채영 씨의 도움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슬기 부인은 그들을 마을 깊은 곳의 작은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집은 단순하지만 아늑하고 뒤쪽에는 꽃과 과일나무가 가득한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여기 머물 수 있어요. 라고 슬기 씨가 말했다.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아무도 몰라요. 그 후 며칠 동안 보미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평범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수업을 가르치고 그와 함께 정원에서 놀고 슬기 할머니의 집안일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매일 밤 현우가 잠들었을 때 보미는 현우의 서류를 펼쳐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보미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채영 씨나 당국으로부터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찾았나요? 아니면 모두 묻혀버린 걸까? 어느 날 오후, 보미가 현관에 앉아 현우가 마을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채영 씨의 전화번호가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채영 씨, 보미가 신이 나서 말했다. 보미야, 채영 씨의 목소리가 들떠서 울렸다. 좋은 소식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토지 사기 주모자들을 체포했어. 현우의 시체도 발견했어. 보미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췄다. 시신. 네, 채영 씨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다. 그들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집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후 그들은 시체를 그곳에 숨기고 주의를 돌리기 위해 가짜 무덤을 세운 것 같습니다. 보미가 눈물을 흘렸다. 고통스러웠지만 적어도 그녀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보미가 물었어요. 집에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거야, 채영 씨가 말했다. 경찰이 당신을 만나 진술을 받고 현우의 시신을 그의 가족에게 돌려주길 원합니다. 보미는 채영 씨께서 못 보신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것에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보미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감정을 풀어냈다. 그러자 그녀는 일어나서 현우를 집으로 불렀다. 이제 그들은 진실을 직시하고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도시로 돌아가는 길에 보미는 현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아들에게 진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지만 그를 다치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보, 보미가 부드럽게 말하며 현우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아빠에 대해 얘기해야 해. 현우는 엄마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커졌고 호기심이 가득했다. 그게 뭔데요? 보미 엄마가. 심호흡을 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제가 전에 말했듯이 사고로 죽지 않았어요. 그가 일하던 회사에서 뭔가 나쁜 것을 발견했고 그는 그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현우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나요?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아들아. 보미는 슬픈 듯이 웃었다.
당신은 위험할 때조차도 옳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매우 용감했습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아빠는 나쁜 사람에게 해를 입었나요? 보미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아이야. 하지만 이제 그 나쁜 놈들이 잡혔어. 그들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현우는 엄마를 꼭 껴안고 흐느끼며 울었다. 보미는 눈물을 참으며 아들을 꼭 껴안았다. 그들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채영 씨는 기차역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꼭 껴안았고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괜찮을 거야. 그녀는 현우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는 함께 이를 극복할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 경찰과 수사관들이 일련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보미는 현우의 무덤 밑에서 터널을 발견한 것부터 그의 일기에서 발견한 것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마치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다시 겪는 듯한 기분이 든다. 하지만 그녀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침내 현우의 장례식 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가짜 장례식이 아닌 진짜 장례식이었습니다. 현우의 동료와 친구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보미가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보미가 전혀 알지 못했던 현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우는 헌신적이고 믿음직한 사람이며 옳은 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입니다. 보미와 채영이가 현우 옆에 섰는데 이번에는 신비한 터널이 아니라 진실만 있었다. 악한 자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현우는 앞으로 나서서 작은 그림을 무덤 위에 올려놓았다. 아빠 보고 싶어요. 소년이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보미는 슬픔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아이를 꼭 껴안았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면 그들은 치유되고 삶을 재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묘지를 떠나자 온화한 오후 햇살이 무덤 위로 내리쬐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꽃과 풀의 향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보미는 현우의 손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자신과 현우를 미래로 인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보미는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현우를 바라보더니 앞서 운전하던 채영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현우를 잃었지만 여전히 가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녀 곁에 서서 그녀를 지원해주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차가 집 앞에 멈추자 보미는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현우의 이혼이자 전직 동료인 태양 씨였다. 안녕, 보미야, 태양 선생님이 말했다. 그들이 차에서 내리자 태양 선생은 저는 당신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미는 약간 놀란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알겠어요. 들어오세요. 모두가 자리를 잡고 현우가 개인실로 들어가자 태양 선생님이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보미. 사과하고 싶어. 현우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그를 지지할 용기가 없었어. 보미는 태양 선생을 보며 여러 가지 감정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잠시 침묵하면서 그가 방금 한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너, 현우 형이 뭐 하는지 알고 있니? 보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양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얼굴에는 후회가 가득했다.
그래, 현우가 나한테 발견한 걸 털어놓았어.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나 너무 무서웠어. 그냥 넘어가라고 조언했어. 보미는 목에 덩어리가 잡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어. 뭐, 현우 씨가 태양 선생이 말을 가로채며 뉘우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틀렸어. 현우가 죽었을 때 사고가 아니라고 의심했지만 침묵했어. 내가 너무 비겁했어. 봄이 옆에 앉아있던 채영 씨가 말을 꺼냈다. 그럼 왜 지금 말하기로 했나요? 태양 선생은 꽉 잡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배우 세력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현우가 성공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감히 하지 못했던 일을 해냈어요. 더 이상 죄책감을 안고 살 수가 없었어요. 보미는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태양 선생님에게 화를 내야 할지 동정심을 가져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편으로는 그의 침묵이 현우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반면에 그는 적어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태양 선생님, 보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지금 당장은 용서할 수 없지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저와 현우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태양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저 현우가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옳은 일을 했고 그의 편에 서지 않은 것을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태양 선생이 나가자 보미는 문 앞에 서서 태양의 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침내 이야기의 일부가 완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채영 씨는 보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으세요? 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웃었다. 잘 지내요. 채영은 마침내 이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장을 시작할 수 있어서 안도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렇다 채영 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새로운 장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저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항상 당신과 현우를 위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보미는 채영 씨를 꼭 껴안으며 매우 고마운 마음을 느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현우가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아들에게 아빠가 진정한 영웅이라는 걸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야기를 나눌 때입니다. 그날 밤, 현우가 깊이 잠들었을 때 보미는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현우에 대해 생각했다. 지난 여정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다. 현우, 그녀는 밤의 공기 속으로 속삭였다. 우리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처럼 올바른 삶을 계속 살겠다고 약속하고 현우에게 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칠 거야. 보미의 속삭임에 답하듯 별똥별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영혼 속에서 깊은 평화가 빛나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이 힘들 수도 있지만 보미는 자신이 더 강하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첫 햇살이 비치면서 보미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희망의 날, 새로운 시작의 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의 날, 그녀는 현우가 더 이상 그녀 곁에 없더라도 그의 정신과 이상은 앞으로의 삶을 밝혀주는 횃불처럼 영원히 그녀와 현우 안에 살아갈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후 몇 달은 보미와 현우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우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지만
동시에 언론과 대중의 원치 않는 관심도 다루어야 합니다. 대규모 토지 사기를 폭로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용감한 회계사의 이야기가 전국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미는 현우를 이러한 압박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아버지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싶어 합니다. 보미는 종종 저녁마다 현우와 현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아버지의 친절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느 날 저녁, 보미는 도시의 불빛이 보이는 발코니에 앉아 현우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시죠? 아버지는 항상 옳은 일을 하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니지만 항상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큰 눈으로 어머니를 감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부모님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보미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너는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현우야, 내 아빠가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그 사이 토지 사기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보미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세부 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자주 받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다시 겪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미는 수사기관을 방문하던 중 친숙한 얼굴의 중년 여성을 만났다. 그 여자는 감정이 가득한 눈으로 보미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현우 씨 아내예요. 그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토지 사기로 피해를 입은 농부 중 한 명인 듀쿠 씨의 아내인 유나입니다. 보미는 이 만남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보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당신 남편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보미는 목이 메어 말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유나를 껴안을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들과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보미가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채영 씨에게 전하자 채영 씨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채영 씨는 보시다시피 라고 말했다. 현우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는 가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약자를 보호해요. 보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에 자부심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더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 보미는 사회활동에 참여해왔으며 특히 토지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토지 관리와 건설에 있어서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미는 사람들 앞에 서서 마음을 나눌 때마다 현우가 옆에 서서 힘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현우도 어머니와 함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소녀는 점차 이러한 행동의 의미를 이해했고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지 1년 후 현우와 부패에 맞서 싸운 사람들을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다. 보미와 현우는 무대에 서서 현우의 행동으로 구원받은 수백 명의 사람들, 부패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한 남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보미가 마이크 앞으로 나아가 말을 하려 하자 그녀는 낯선 평화의 감각을 느꼈다. 그녀는 군중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제 남편 현우는 자신을 영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보미의 목소리는 강하고 감정적이었다. 그는 불의의 직면에서도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고,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미는 잠시 멈춰서서 옆에 서서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있는 현우를 내려다보았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생각을 기억합니다. 진실과 정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 우리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보미와 현우는 슬기의 부드러운 노을 아래로 함께 집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반포대교에 멈춰 서서 양쪽 둑에서 불빛이 반짝이는 홍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현우가 보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빠가 저기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 정말 자랑스러워. 보미는 아들을 껴안으며 미소 지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 아이야. 아빠는 항상 우리를 위해 거기에 있어. 우리가 내리는 모든 좋은 결정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친절한 행동에서 두 사람이 계속 걸어가자. 보미는 현우의 손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자신과 현우를 앞으로 인도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지만 현우의 사랑이 등대처럼 비추고 채영 씨 같은 분들의 지원과 이 여정을 통해 발견한 내면의 힘으로 보미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서울의 밤하늘에는 달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보미는 발코니에 서서 잠자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남편의 무덤 아래에서 신비한 계획을 발견한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여자에서 여기 서 있는 강하고 단호한 여자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현우가 자주 말하던 말을 떠올렸다.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 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거야. 보미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춤을 추는 법을 배웠고 지금은 현우에게 춤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그날 밤 보미는 침대에 누워 현우가 죽은 이후로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 즉 사랑, 희생, 진실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녀 인생의 2장은 끝났지만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이 그녀 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보미는 눈을 감고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꿈에서 현우와 함께 서울거리를 손을 잡고 걷고 옛날처럼 행복하게 웃고 이야기를 나누는 꿈을 꾸었습니다. 새벽이 밝으면서 보미는 미소를 띤 채 깨어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녀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낼 그날 말입니다. 회복력과 용기, 그리고 죽음의 경계를 초월하는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